이렇게 손의 높이도 다르고 어깨도 이쪽 왼쪽이 많이 올라와 있고 목도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계셨습니다. 운동을 몇 달 하셔서 졸업하실 때는 정말 몸이 많이 바뀐 게 확인이 되시죠? 이런 것들이 물론 아주 쉬운 영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영역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채널을 좀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자바라TV에서 바른자세와 관련된 운동과 정보들을 전달드릴 아라쌤입니다. 자바라란 이름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틀어진 골반 잡습니다. 틀어진 척추 잡습니다. 비뚤어진 목도 잡습니다. 온 국민의 비뚤어진 척추를 잡아드리는 이곳은 자바라TV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어색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꽤 오랜 시간 동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뚤어진 척추와 체형을 바로잡는 자세 교정 트레이닝만을 집중적으로 좀 가르쳐 왔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회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타임랩스로 조금 빠르게 찍어봤습니다. 일반적인 운동이랑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룹 레슨이나 요가나 필라테스라고 하더라도 강사의 동작을 따라서 모두가 같은 동작을 하는 게 좀 특징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모두 개별화된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방석을 이용해서 골반을 받치고 있네요. 이분은 이제 굴신 운동이란 걸 하고 있고요. 저마다 이제 체형의 변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좀 높은 수준의 어떤 교정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동작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쭉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는 이제 목과 척추와 관련된 제품들을 이제 연구해서 지금까지 출시를 쭉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축 개국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7년 전에 가입을 해가지고 제품 사용법이라든지 홍보 영상 같은 거를 이제 웹하드처럼 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뭐가 가장 많은지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찾아봤더니요. 네, 조회수 1위는 이제 아이즈넥 목 사용 방법. 대만의 조회수 2만 회가 나왔네요. 앞으로 유튜브를 꾸준히 하더라도 이 2만 회란 조회수를 넘길 수 있을 것인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두 번째 제품입니다. 아이소스파인이란 허리 운동기구고요. 수출을 좀 많이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외국분들이 좀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6,500회.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저희 직원이 예전에 올린 영상인데요. 전혀 저희 채널과는 상관이 없지만 조회수는 아주 훌륭하게 나와줬습니다. 작년 10개월 전이면 크리스마스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려놨더니 또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좀 난잡하게 운영됐던 채널이 맞고요.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많이 집중을 해가지고 좋은 정보들을 잘 필터링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전달드릴 생각이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512명이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저희 영양가 없는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존버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올리게 되면 이분들이 봐주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정말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정말로 좋은 정보들, 양질의 정보들 좀 제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면 좋을까요? 집에서 쉽게 홈트로 운동을 따라하고 싶은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최대 부하를 높인다든지 자신의 어떤 인내심을 한계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운동들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활 운동이라는 게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몸에 큰 무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아까 채널명을 설명드렸듯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비뚤어지신 분들이 주로 저희 영상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센터 졸업하신 중년 이상의 여성분이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얼굴도 그렇고 목도 많이 비뚤어져 계시죠? 손의 높이도 다른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렇게 손의 높이도 다르고 어깨도 이쪽 왼쪽이 많이 올라와 있고 목도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계셨습니다. 운동을 몇 달 하셔서 졸업하실 때는 정말 몸이 많이 바뀐 게 확인이 되시죠? 이런 것들이 물론 아주 쉬운 영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영역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채널을 좀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지금도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조금 어색한
어색하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이미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준 프로 수준이라든지 동호회 수준의 분들도 사실은 균형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군대에서도 총도 계속 0점 조절을 한다거나 잘 다니는 자동차도 끊임없이 휠 얼라이먼트를 다시 조정해서 중심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 신체는 수시로 외부 환경에 따라서 중심을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골프 같은 운동들, 특히 몸의 한쪽을 강한 토크를 줘서 부하를 일으키는 동작들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균형 잡힌 센터에 이 척추가 바르게 유지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그 오른손잡이 연습을 하게 되면 또 반대쪽으로 그가 동일한 횟수만큼 운동을 스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몸의 균형과 관련된 관점을 좀 더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접근이 조금 희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 몸이 어떻게 변하는가 바디 프로필 변화 사진들을 조금 갖고 와봤습니다. 이분은 스위스에서 오셨던 외국분인데 어떻게 선을 걷을까요? 예, 발의 중간에서 이렇게 선을 쫙 그어서 올렸을 때 몸의 변화를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막 억지스러운 가이드를 줘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자기적이고요. 대상 상태, 대칭이 되는 상태를 보기 위해서 발의 가운데서 선을 그어서 올렸을 때 이분은 이렇게 왼쪽 어깨가 높고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게 확인이 되시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뒤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이겠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왼쪽으로 얼굴이라든지 어깨 높이 그리고 골반의 균형도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골반의 균형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네, 잠깐 보여드리면 이 대상 상태에서 이쪽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은 이렇게 대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길이가 많이 비슷해졌죠?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내가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얼굴에 어떤 균형을 돌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깨 높이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제 체형 교정이 근본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신의 교정이 돼야 됩니다. 아까 동일한 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리 길이가 왼쪽이 많이 길어져 있는데 졸업식 전에 거의 비슷하게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의 높이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된 거고요. 척추, 기울어진 척추도 바로 선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분 교정이라는 거는 조금 성립되지 않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많이 보는 얼굴의 대칭이라든지 어깨 높이 대칭 이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혹은 거북목 사실은 정말 완성도 있는 몸이 균형 잡힌 상태로 바뀌기 위해서는 꼭 다리 끝부터 머리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전신의 체형 교정이 부분의 체형 교정보다 앞선 개념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분도 보시게 되면 골반은 왼쪽으로 많이 나와 있고 척추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오른쪽으로 정말 많이 휘어져 계시잖아요. 수술을 한번 하고 오셨던 회원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몸이 정말로 많이 가운데를 향한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여사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설명드리는 이유가 물론 젊은 분들의 바디 프로필 변화는 더 훨씬 많습니다. 다만 처음에 이분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나이가 좀 많으시다고 하더라도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가끔 강의를 할 일이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저희 제품이 수상할 때 이제 또 이렇게 아이소 스파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의도 했었고요. 이 장면은 제가 대한노인회에서 이제 60대부터 80대 다양한 연령층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같이 협업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보시면은 정말 아무래도 이분이 좀 더 나이가 많으시고 조금 연령 차이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의외로 80대이신 분도 몸이 되게 유연하고 쌩쌩하신 분이 계신가 하면은 60대가 간 넘으셨는데도 지금은 되게 젊은 나이죠. 그런데 거동이 힘들고 움직임이 정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천천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젊어서부터 몸의 척추, 골반 균형 관리를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유독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의 바디 프로필 변화를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이 아이소라이프 밸런스 운동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운동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점진성의 원리, 전체성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점진성의 원리는 아주 쉬운 것부터 최대한 쉽게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운동 난이도를 높여간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우면 사람이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정말 팔굽혀펴기 한 개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이 그까짓 거 나도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크고 더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외국의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늘려가는 게 운동 초보자들이 운동을 나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두 번째 전체성의 원리는 되도록이면 내가 어떤 파트를 어떤 신체 부위를 단련하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전신의 운동을 통해서 몸의 관절의 부드러움을 좀 높여놓고 체온도 높여놓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운동을 하고 부분 운동을 하고 나서 다시 마무리는 전체적인 전신 운동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네,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앞으로 운동들을 안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당연히 전문가의 조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앞으로 근본적으로 좀 셀프 운동을 지향할 생각입니다. 전문 트레이너의 관여가 없어도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을까는 저희가 앞으로 많이 고민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척추가 오랫동안 삐뚤어지는 문제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던 문제고 지금도 100% 극복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저희가 같이 노력하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 질문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100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없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될 수 있는 수준 50점 이상 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동작들을 모듈화를 시켜서 나에게 착오 없이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복교성기, 아이소넥이라든지 아이소스파인 같은 이런 제품들, 그 밖에 뭐 수면용 베개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개발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도 몸에 대한 어떤 해부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나한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직관적인 어떤 그런 제품들을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했던,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동기가 가장 크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제품군이 좀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풀어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도구로 접근할 수 없는,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움직임으로써 나의 관절들의 움직임을 좋아지게 만들고 비대칭한 면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도구로만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운동을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약간 뭐 이런 이미지들 아닐까요? 네, 날씬한 몸매에 어떤 정말 사람들의 좀 선망이 되는 그런 운동들, 그리고 막 이렇게 근육이 터질 듯한 보디빌더의 멋있는 몸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운동의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실제로 뭐 부럽습니다. 네, 그건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보디빌더와 같이, 아니면 전문 막 저런 운동을 하신 분들처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런 몸으로 내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프지 않고 바른 척추로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러한 부분도 운동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실 척추 교정, 바른 척추, 균형 잡힌 골반, 이런 것들은 어떤 타인에 의한 교정법이란 게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항상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스스로 내 몸을 움직여서 바로잡아야 되는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물론 저런 분들은 자신의 어떤 인내심을 극복하고 멋진 몸매를 갖게 되신 분들을 리스펙하고, 네,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꼭 그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프지 않고 바른 척추로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는 오랫동안 검증된 운동들을 저희가 쭉 소개해 드리면서 같이 좀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송 끝까지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바른 그런 척추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날까지 같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